멤버들과 함께 영화를 통해 교양을 넓힙니다. 듣고 보는 듣보영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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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달달보름입니다. 저는 도라고요. 저는 우정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로운 해가 찾아왔네요. 정말 새해에도 이렇게 답답할 일인가. 새해지만 새해 같지 않은 새해를 맞이하고 있다. 좀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좀 많이 힘든 시간인 것 같아요. 요즘 어떻게 지냈어요? 우정 되게 오랜만에 본 것 같은데. 그러게요. 정말 연말 같지도 않고 새해 같지도 않고 마음도 뒤숭숭하고 다들 아프고 저도 아프고 거의 뭐 지금 무정부 상태처럼 독감 환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던데요. 맞아요. 아픈 사람들 진짜 많더라고 하더라고요.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가족 중에 저희 딸이 걸렸는데 저희는 나머지는 다 이제 별일 없이 넘어가긴 했지만 요즘 아픈 사람 너무 많아서 진짜 스스로 이제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게 되게 좀 슬프면서도 감당해야 되는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몸이 건강해야죠. 그렇죠. 나라도 아프고 그렇죠. 우리만 아픈 게 아니라 나라 전체가 아프고 큰일 났어요. 저 작년에 녹음할 때도 되게 답답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탄핵 소추안 되는 가결되는 그 직전에 우리 녹음했는데 그쵸. 또 지금 녹음 시점에는 어제 또 체포를 못하고 공수처가 철수를 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녹음할 때마다 좀 열불이 나죠? 조금 힘든 상태에서 하게 되네요. 그래서 저랑 친한 언니가 항상 저랑 이제 정치 얘기하는 언니가 있는데 다른 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제 주변에. 그래서 얘기를 뭐 굳이 안 하는 걸 수도. 그럴 수도 있고. 근데 한 분이랑만 그 얘기를 되게 자주 하는데 이제 언니랑 얘기하다가 보름아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좋니? 라고 해서 명상을 하세요. 명상 바이럴. 명상을 하시고 잠깐 뉴스를 스탑하시고 보지 말아라. 안 보면은 오히려 낫다. 잠깐 좀 끊어라. 라고 했는데 그거를 계속 팔로우를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더 힘들더라고요. 맞아, 힘들어. 그냥 안 보는 게 내가 본다고 달라지는 게 없잖아 사실은. 근데 맞아요. 그쵸. 물론 뭐 조금씩은 봐도 그치 관심을 가지긴 해야 되지만 그거를 막 일일이 뉴스를 다 체크하면서 그러기에는 너무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연말을 송년회할 때 다들 하나같이 연말을 맞이하는 마음이 어떠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정신이 없다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정신이 없을까 생각을 해보면 계속 뉴스를 보니까 내가 이렇게 앉아 있어도 뭐 일을 해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맞아, 집중이 안 돼. 네, 계속 이렇게 정신이 다른 데 가 있는 느낌이 드니까 다들 그래서 약간 얼레벌레 연말 연시를 보내고 있지 않나 싶다. 여러분 저는 12월 3일 이후로 완독한 책이 없어요. 진짜로. 그럴 띄엄띄엄 읽게 되고 이거 집중이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영화 보고 나와서도 바로 막 SNS 접속해서 어떻게 됐지? 이런 상황이니까 자고 일어나서도 어떻게 됐지?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이제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하려면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두 분 혹시 이제 새해 뭔가 새롭게 하고 싶은 운동 있으세요? 혹은 하고 있는 운동들 있으세요? 뭐 우정은 하세요? 근데 저는 태권도 뭐 하고 있나요? 맞아요. 태권도도 계속 하고 있고 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하고 많이 있는데 노력하고 있어요. 성인들은 뭘 배워요? 성인들은 근데 생각보다 이게 태권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1시간 동안 태권 이것만 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고요. 굉장히 다양한 운동을 하고 있고 예를 들면 뭐 딱 시작을 한다 그러면 이제 뭐 가볍게 워밍업으로 뭐 이제 운동장 5바퀴, 10바퀴, 20바퀴 돌고 시작하기도 하고 운동장? 도장. 도장 돌고 시작하기도 하고 뭐 다리 찢고 순발력 연습하고 스텝 연습도 하고 발차기 연습도 풀고. 하고 거의 뭐 건주 전에 몸 푸는 거랑 비슷한 느낌인데요? 그걸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그리고 겨루기 연습도 하고 웨이트도 하고 겨루기 할 때는 이거 다 보호 장비 하고 하시죠? 그렇긴 한데 사실 이제 학생들도 있고 다치면 안 되니까 완전 실전 겨루기까지는 잘 안 해요. 그냥 연습 미트 겨루기라고 하는 미트 주고 발로 차는 정도만 많이 하고. 우정은 무슨 띠예요? 저는 단이 2단이어가지고 검은 띠네요. 그럼 되게 오래 한 거 아니에요? 옛날에 대학생 때 한 2년 했었어가지고 그때 단을 땄어요. 검은 띠가 제일 좋은 거예요? 모르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잖아. 나도 우리 아들한테 맨날 물어봐. 검은 띠가 제일 높은 거 아니야? 2단은 뭐고 띠가 노란 띠가 제일 애기 띠 아니야? 하얀 띠. 하얀 띠. 그래. 그런 것만 알아요. 저도 잘은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단으로는 1, 2, 3, 4단이 있고 이거를 뭐
4세 미만인가에 따면은 품으로 단이 맞아요. 아니라 품이고 품띠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 그런 말 들어봤어. 근데 이제 일단 이전에도 그냥 도장을 가면 애기들은 뭐 초록띠, 뭐 밤띠 뭐 이런 게 있는데 저희는 이제 일단 단이 있으니까 그건 안 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저희 애들 얼마 전에 태권도에서 하계를 했는데 저희 아이들은 태권도가 저희 동네에서 유일하게 익스트림 스포츠를 하는 태권도래요. 그래서 덤블링, 백덤블링, 뭐 이렇게 제주 넘기 이런 거를 시키는데 그런 게 요즘 다른 그 태권도장에서는 위험하다고 다칠 수 있으니까 양육자들이 못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그냥 관장님이 그래도 합니다 하고 익스트림 그거를 따로 넣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근데 애들이 너무 잘해. 그때가 제일 잘할 때잖아요. 근데 너무 유연하고. 부러운 거야. 너무 맞아. 여기 막 용술 있는 것처럼 우린 못하잖아. 그리고 그때 배워야 돼요. 맞아.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조금 더 노력하면은 저거 되겠다. 희망을 많이 주고 있어요. 나도 백덤블링 하고 싶은데. 저도 잘 안 돼요. 저는 옆돌기도 안 돼가지고. 옆돌기 어렵지. 어렵지. 그것도 코어가 있어야 가능한 건데. 연습하고 있어요, 요즘에. 도라는요? 저는 내일 모레부터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수영을 가고요. 아니, 운동을 도대체 몇 개를 하는 거야? 되게 많이 해. 그러니까 약간 찍먹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좋다. 제가 이제 동네에 운동 친구가 있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꼭 그 친구랑 같이 하지 않더라도 맞아. 추천을 막 해주잖아. 맞아, 왜냐면 맞아. 요가도 저는 요가를 오래 한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가 요가원 여기 좋다 해서 추천받아서 가기 시작했고, 또 수영도 동네에서 수영 되게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수영을 시작한 거는 작년에 이제 무쇠소녀단을 그 예능이 있어요. 너무 그게 좋았어요. 철인 3종 경기에 하는 건데 그걸 보고 눈물을 막 이제 광광 흘리면서 그 철인 3종이 이제 3개가 있잖아요. 마라톤과 사이클과 수영인데 저는 뭐 사이클하고 마라톤 잘 모르겠고 수영이 너무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영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추천도 해주고 처음에 동영상 뭘 보고 가라 막 이런 것도 알려주고 해서 그대로 이제 준비해서 다음 주부터 바로 갑니다. 오늘 수영복이 와서 입어보고 왔어요, 아침에. 귀엽다. 그래서 수영을 내년에는 일단 시작은 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는 건 이제 요가 할 거고 농구는 좀 고민 중입니다. 왜요? 농구는 근데 운동을 영업해보라는 우리 질문이 있었잖아요. 그때 얘기할까 했는데 사실, 지금 해주세요. 네, 해드릴게요. 지금 사실 농구는 젊었을 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해야 돼요. 왜냐하면 탄력 있는 무릎과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높은 몸으로 해야 하는 운동이고 저는 이제 이 나이가 됐더니 무리가 많이 가요. 맞아. 무릎 같은데. 왜냐면 농구는 사실 좀 위험한 스포츠고 몸에 무리가 좀 많이 가는 운동인데 저랑 이제 나이대가 비슷한 언니가 또 있는데 저희 농구팀에 그 언니랑 저랑 이제 끝나면 무릎이 낫지를 않아. 무릎은 아껴야 돼요. 갈리면은 되돌아가지 않아요. 농구를 하면 그리고 이 무릎 앞쪽 이제 종아리 앞쪽 있죠. 네. 그쪽 근육이 굉장히 근육 배긴다 그러잖아요. 네, 정강이가 배겨요. 근데 그게 나중에 저희 또 팀에 물리치료사 친구가 있는데 피로골절로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농구가 좀 위험해서 고민 중이에요. 하고는 너무 재밌긴 한데 몸에 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 중입니다. 원래 나이 들면요. 요가랑 수영이 제일 좋대요. 그런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많이 하는 운동. 그러니까 뭐 골프도 많이 하시고 테니스도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하는데 농구는 좀 힘들죠. 골프랑 테니스도 그 몸이 균형적으로 잡히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안 잡히죠. 그냥 재미로 하는 거죠. 진짜 무릎 안 다치고 몸에 좋은 운동이 수영이랑 요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어쨌든 운동이 재밌어서 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치. 테니스 재밌거든요. 우정은 혹시 영업해주고 싶은 운동이 따로 있나요? 따로 있지는 않고 약간 그 질문을 받고 태권도 영업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태권도 여자들이 안 하잖아. 맞아. 잘 안 하니까. 근데 너무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은 너무 저렴하고요. 저렴한 값에 할 수 있기도 하고. 얼마예요? 얘기해도 되겠지? 네. 아니, 저희 애들이랑 가격 비슷하지 않을까? 비슷할 것 같은데 저는 한 달에 이렇게 일주일에 3번 갈 수 있고 12만 원 정도 비슷하네. 있고. 우리 애들은 주 5일 가는데 15만 원씩이에요. 와 싸네요. 맞아요. 저희도 주 5일 가면 그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이제 그 가격에 사실 제가 필라테스도 해보고 했는데 필라테스는 비싸지. 너무 비싸기도 하고 딱 1시간 동안 뭐랄까 내가 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좀 안 들었는데 이거는 1시간 딱 운동하고 나면 딱 진이 딱 빠지면서 운동이 되는 느낌도 들거니와 사실은 전공자들이 많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좀 체계적인 운동을 받는 느낌도 들고 유산소랑 웨이트를 같이 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장점이고 이게 같이 약간 팀 스포츠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실은. 팀은 아니지만 같이 막 기합도 지르고 같이 이렇게 으쌰으쌰 하면서 하는 운동이라서 맞아. 약간 이들의 스포츠라고 할 수도 있지만 되게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운동인 것 같아요. 우정 2예요? 저는 이죠. 아, 진짜? 너무 이 같지 않아요? 아. 그냥 좀 차분할 뿐이지 이 같아요. 사람 좋아가지고. 저는 약간 그 태권도에서 막 기합 넣고 하잖아요. 야! 막 이러면서 나는 막 힘들어. 그거 보기만 해도 기빨려.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저희 도장에 또 청년분들 중에 이제 2인 분들이 있고 아인 분들이 있는데 2만 기합 넣어요. 아이는 립싱크 할 걸. 맞아요. 뭐 그렇게 묻어갈 수 있다면 좋은 스포츠네. 다리 찢을 수 있겠네요. 원래 유연성이 조금 좋은 편이긴 한데 점점 늘고 있어가지고 이제 거의 찢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좀 오프닝을 길게 가져봤는데 오늘 제가 할 거는 사실 오늘 콘텐츠 방송이잖아요. 특집 방송. 요가를 정했거든요. 운동 중에서. 이제 운동이라 하기가 조금 저한테는 조금 운동이라는 범위에서는 벗어나는 카테고리긴 하지만 요가를 정한 이유가 있어요. 사실 언젠가는 한번 해야겠다 싶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요가 관련된 괜찮은 영화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 그런가? 네, 없어. 뭐 이상한 요가 학원 공포 영화 같은 거밖에 안 나오고 옛날에 있었던 것 같다. 아니면 뭐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해서 잠깐 그냥 뭐 수련하는 거 나오는 거밖에 안 나오고 그거는 또 그 소설과 영화는 사실 요가 철학이랑은 조금 되게 거리가 먼 내용이라서 그걸로 하고 싶진 않아서 언젠가는 해야겠다 했는데 콘텐츠 시기가 돌아와서 이거를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일단 두 분은 요가를 한번 해보셨나요? 도라는 한다고 했고 우정은 어때요? 저는 옛날에 다니던 직장이 약간 클래스를 여는 곳이었어서 거기서 그냥 사람들 할 때 살짝 끼어서 한 2달 정도 했었는데 하다가 그냥 일에 밀려서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 기분이나 계속 지속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예요? 일단 그때 인상은 되게 좋았거든요. 진짜 처음 요가였는데 뭔가 여름 저녁에 루프탑에서도 하고 그리고 지하에 저녁에 이렇게 은은하게 조명 켜놓고도 너무 하고 좋은데? 네, 그 되게 좋긴 좋았어요. 그리고 항상 아로마 오일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뭐 향도 좋고 느낌도 좋고 되게 감각적으로 좋았던 느낌이 그 기억들이 있고 근데 안 되는 자세가 되게 많았어서 어려웠어요. 뭔가 어렵다. 물론 이제 잘 봐주시긴 했지만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느낌이 되게 들었던 것 같아요. 도라는 어때요? 저요? 지금 한지 얼마 됐죠, 요가 한지? 이제 다음 달이면 1년이 되고 이제 뭐 저는 예전에는 그런 걸 했던 것 같아요. 그 헬스장에서 GX 프로그램 요가 있잖아요. 스트레칭이지 거의. 뭐 그거를 했었던 것 같고, 그 막 조금씩 그런 식으로 접하다가 이번에 이제 작년 초부터 한 거는 아까 말했던 요가 동네 친구한테 추천받아서 동네에 있는 요가원에 다니고 있는 건데, 저는 원래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요가 그 사실 정적인 운동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예를 들면 아까 태권도 같이 이렇게 막 소리는 안 지르지. 이들이 좀 더 활동적이고 뭐 이런 운동이 있는가 하면 요가는 좀 조용하게 고요하게 자기 자신과 뭔가 만나면서 뭐 이렇게 하는 운동이니까 그 기질상으로는 잘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요가를 좀 제대로 본격적으로 해본 거는 처음이었는데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그런 얘기도 있지만 진입장벽이 사실은 별로 없는 운동이지 그쵸. 않나? 매트만 있으면 되니까. 네, 맞아요. 준비물도 많이 필요 없고 그냥 맨몸으로 가서 할 수 있는 운동이니까 그런 면에서도 되게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요가도 자본주의와 만나면 엄청나게 돈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모든 게 다 사실은 그렇기는 해요. 네, 매트도 비싸고 요가복도 요가복도 맞아요. 비싸고. 근데 뭐 다
그럼 진짜 모든 운동에서 욕심 부리기 시작하면 맞아. 저희 농구팀에 농구화를 계속 사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농구화는 아시겠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10만 원이 다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는 돈이 덜 들지 맞아, 않나. 맞아. 근데 진짜 찐 요가를 수련하시는 분들은 그냥 반팔에다가 반바지 입고 편안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진짜 인도에서는 매트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담요 같은 거 하나 깔고 하는 게 원래 정통 요가 그런 수련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되게 애매했어요. 항상 요가원에 가면 요가 해보신 적 있으세요?라고 물어보면은 해보긴 해봤는데 이제 지속적으로 했냐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해본 기간을 다 합쳐갖고 따지면은 제가 처음 요가를 접한 게 24살? 이었던 것 같아요. 집 앞에 있는 요가원, 뭐 그 아메리카 요가 이런 그런 프랜차이즈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하다가 또 힘들면 안 가고 또 다니다가 또 힘들면 안 가고 그렇게 계속 했던 것 같고 본격적으로 한 거는 저도 요가원을 이번에 다니면서 이제 3년 전부터 시작한 게 본격적으로 한 거고 그 전에는 집에서 그 유튜브 보면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맞아. 서리 요가라고. 맞아요. 네. 저 되게 좋아해요. 저 완전 추천해요. 홈 요가를 접하실 분들은 서리 요가 10분짜리 영상, 20분짜리 영상으로 하루를 좀 시작을 해보시는 것도 너무 되게 좋아. 도움이 돼. 진짜 네. 저도 그거 많이 했어요. 요가원 다니기 전에. 네, 근데 그게 아름아름 쌓이다 보니까 10년 이상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됐더라고요. 맞아요. 그분하고 요가 소년. 맞아. 많이 들었어요. 맞아. 요가 소년 분들 되게 많이 봤어. 이제 말이 나온 김에 추천을 좀 드리면 그 서리 요가 선생님은 약간 다양하게 다 하시거든요. 근데 요즘에 하타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고 하타 요가를 그리고 그 아시탄가 하시는 분들은 또 따로 있어요. 그분은 이제 민광 요가라고 남자분인데 그분이 조금 유명한 아시탄기이시고 그리고 하타 요가로 또 유명한 유튜브 채널이 려경 요가라고 있거든요. 네, 그분 영상이 되게 이제 1시간짜리 이상이 되게 많이 올라오고 그래서 그것도 홈 요가 하시기에는 충분하다. 그래서 저는 요가를 사실 처음 시작한 거는 그때 우울증이 좀 심해서 그런 마음 공부 같은 느낌으로 시작을 한 거였어가지고 저한테는 운동이라는 느낌보다는 가서 좀 쉬자. 좀 다 내려놓고 쉬자라는 걸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사실 지금도 운동이라는 느낌은 좀 안 들고 약간 수련과 수행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차이가 있는 게 운동으로 접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이제 운동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요가 철학을 완전 배제하고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저처럼 이제 마음 공부로 접하신 분들은 이거를 좀 약간 종교처럼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가 뭐 맞다 틀리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저는 그 중에서 이 철학적으로 접근하는 요가가 얼마나 현대인한테 도움이 되는지 그런 측면에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은 그 보름은 지금은 요가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운동은? 네. 요가만 하고 놀랍게도 저는 요가만 하고 득근을 3kg를 했어요. 오. 근육이 3kg가 늘었어요. 요가만으로. 요가만으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야, 요가 그거 스트레칭 아니냐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맞아요. 그렇지 정말 않죠. 힘과 밸런스, 유연성이 다 같이 필요한 그런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힐링 요가만 하시면은 당연히 유연해지긴 하겠지만 힘이 늘진 않겠죠. 근데 요가의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다양하게 접하다 보면은 근육이 늘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다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오면은 이제 요가 할 때 되게 근육이 많기 때문에 유연성이 떨어지지만 핸드스탠드 같은 거 엄청 잘하세요. 힘이 그러겠지. 좋으셔서.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근육이 조금 없기는 하지만 후구를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몸이 이제 막 고무인간처럼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너무 이제 그 유연한 사람이 좋은 거 아니냐라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오래 하려면 유연한 것보다는 힘이 좋은 게 더 좋더라고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저희 요가 선생님이 저의 허벅지를 보고 그래 내가 그러잖아. 되게 좋다니까. 맨날 이렇게 요가하기 너무 좋은 몸이라고. 왜냐면 유연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맞아요. 저는. 허벅지가 굵어야지 후굴이 잘 돼요. 나중에. 그분이 맨날 저를 이렇게 탐내. 튼튼해야 돼요. 자세도 엄청 잘 잡아주고. 그 약간 오해를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좀 오해를 푸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힘이 좋으신 분들이 하시면 유연성 향상에 되게 도움이 많이 맞는 되고 것 같아요. 유연하신 분들은 이제 위험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한계를 몰라서 몸을 시도 때도 없이 꺾다가 다치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유연하신 분들은 오히려 과신전이 될 수가 있어서 좀 근육을 많이 키우는 데 집중을 하시면은 요가를 오래 하실 수가 있죠. 저도 오히려 유연해서 약간 어려운 편이었는데 맞아. 그럴 수 있어. 좀 되게 유연한 편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선생님이 하시는 동작을 어떻게 저렇게 따라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따라는 하고 있는데 없지. 자극이 없으니까 내가 맞게 하고 있는 건가 난 느낌이 안 오는데 약간 이런 발 잡고 이게 뭐지? 그럴 수 있어요. 어려웠어요. 근데 그게 한 번, 두 번은 괜찮은데 지속되면은 그런 분들이 많이 다치더라고요. 세컨도 많이 하시다가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도전해보세요. 그러면 괜찮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가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혹시 아세요? 엄청 오래됐을 것 같은데요? 한번 추측해보세요. 인도에서 시작됐겠죠? 500년. 몇천 년? 네? 아, 몇천 년? 500년이요? 몰라. 100년. 100년? 무려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엄청 오래된 선조들의 어떤 지혜가 이렇게 축약된 그런 수련인데 이게 이제 인도 역사로 사실 올라가긴 해야 돼요. 근데 예전에 그 강 유역에서 발전된 문명들 중에서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더스 문명이 인도의 역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는데 이 인더스 문명의 그 증거들, 유적지들을 보면은 요가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추측하는 게 5,000년인 거예요. 그래서 그 벽화 같은 거를 보면은 요가 아사나를 하는 그런 아사나는 자세입니다. 아사나를 하는 그런 그림들이 이렇게 걸려져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때 어떤 인도에는 어떤 철학이 있었냐라고 하면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베다, 요가 수트라 이런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우파니샤드 이건 들어보셨죠? 안 들어봤어요. 들어는 봤어요. 네, 그게 그때 당시에 이제 붓다가 오기 이전이죠. 붓다가 오기 이전에 인도 그 인더스 문명을 전반에 걸쳐서 지배하고 있던 어떤 하나의 종교였던 거예요. 그래서 베다랑 요가 수트라 그리고 우파니샤드에 보면 굉장히 많은 신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요가도 하나의 그런 종교적인 걸로 수행하는 그런 자세 아니면은 그런 수련 방법 이런 것들로 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되게 놀랍게도 제가 이제 불교 철학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그 시타르타도 출가하고 고행주의를 따르면서 요가를 마스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요가를 다 하고 났는데 이게 요가가 어떻게 보면 약간 고행주의, 금욕주의와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근데 시타르타는 이걸 해도 별로 나한테는 크게 깨달음이 없다라고 해서 이제 다른 길로 다시 출가를 떠나신 그런 그 기록들이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때 요가 마스터를 하시고 같이 지도하셨던 어떤 그 종교 지도자가 시타르타한테 같이 나와 여기서 남아서 요가 지도를 하자라고 됐다 하고 이제 나가셨다라고 하더라고요. 내 길은 아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인도의 많은 역사들과 불교 철학이랑 다 연결이 돼 있는데 거기서 이제 요가가 조금씩 다 그런 성격들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왜 했을까라고 하면 동양에서 이제 인도도 동양이잖아요. 동양에서는 정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사실 이원론 그 몸과 마음이 분리돼 있다. 일원론 몸과 마음이 하나다라는 것을 두 가지로 굳이 따지자면 동양에서는 사실 일원론을 좀 많이 취했던 편이잖아요. 근데 요가에서는 몸과 마음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몸을 수행을 하면서 마음 수행도 같이 할 수 있다. 이게 사실 기본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교적인 의식과도 굉장히 큰 연관이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은 이제 베다 시대의 경전인 베다 그리고 요가 수트라를 보면은 그런 요가 체계들을 좀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베다 혹은 요가 수트라에서 나왔던 그런 요가의 철학들을 가지고 와서 지금 현대식으로 해석한 거를 정통 요가라고 하고 그리고 현대인에 맞게끔 그 약간 변형해서 한 것들을 현대 요가라고 하죠. 그래서 요가의 종류가 이제 굉장히 많은데 혹시 뭐 알고 계세요? 근데 그 정통과 현대는 만국 공통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구분하는 게 의미가 없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굳이 분류를 하자면 이제 몇 가지가 있죠. 뭐 알고 계세요? 뭐 해보셨어요? 하타, 빈야사, 아슈탕가, 그리고 뭐 힐링 요가, 밸런스 요가, 그리고 저희 그 요가원 아디다스 이것도 있고 많네요. 그래도 요가원에 그 종류가 꽤 많이 있어요. 그 정열 테라피 뭐 이런 것도 있고 요가라고 안 붙여 있긴 하지만 뭐 그 정도 해본 것 같아요. 우정은 뭐 들어보셨어요? 저도 그냥 그 하타 비냐사 아시탄가 정도만 들어본 것 같고 그냥 이제 가까운 친구 중에 요가 지도자 과정을 밟고 있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한테 이야기를 좀 듣게 되는데 뭔가 되게 빡센 요가가 있는 것 같고 이완시켜주는 요가가 있는 것 같고 그냥 그런 뉘앙스만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 가장 오래된 거는 하타 요가예요. 근데 이 하타 요가가
인도에서 다른 전 세계적으로 딱 건너가면서 그 수행을 하시는 스승이 이제 있잖아요. 그 스승에 의해서 조금씩 나라별로 약간 변질되는 경향이 조금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네, 바뀌겠죠. 네, 근데 일단 제일 오래된 거는 하타 요가이고 이 하타 요가의 특징은 그 자세인 아사나라고 해요. 아사나랑 호흡 조절. 호흡 조절은 이제 산스크리트어라고 프라나야마. 프라나야마. 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콧구멍을 막고 이렇게 호흡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중점으로 둔 요가거든요. 근데 우정이 저한테 질문 사전에 했던 것 중에서 호흡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라고 했잖아요. 이게 사실 정통적으로 호흡을 중요하게 하는 것이 어떤 하나의 규칙이기 때문인데 이거를 그냥 해부학적으로 생각해도 사실 호흡이 중요한 게 맞는 게 사람이 살이 빠지려면 호흡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 몸이 이제 태워지려면 지방이 연소가 되려면 운동을 하면서 몸을 움직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호흡을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호흡하는 게 사실 심장 건강과도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조금 종교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어쨌든 이것도 자세를 하면서도 명상을 하는 과정이라서 명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호흡이거든요. 사람이 숨을 쉬는 것을 알아차려지 내가 지금 현재 여기 존재한다라는 것을 의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사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호흡이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모든 요가에서 계속 통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보시면 선생님이 호흡하세요. 숨 쉬고 내뱉고 숨 마시면서 뭐 하고 숨 내뱉으면서 뭐 하고 이 말을 계속 끊임없이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고 그리고 그 아시탄가 요가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사실 분류를 굳이 따지면은 정통 요가이지만 현대 요가에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아시탄가 요가에서는 그들이 쓰고 있는 언어로 1부터 10까지 세는 그런 게 있어요. 뭐 프리나 뭐 르차카 어쩌고 막 이러면서 그 단어로 얘기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숨 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정통 요가의 특징인 거고 제가 뭐 다른 것도 좀 찾아봤는데 저도 처음 들어보는 게 많더라고요. 라자 요가. 라자? 네, 왕의 요가라고도 불리며 정신적 훈련과 명상을 강조합니다. 이거는 마음을 통제하고 자아를 깨달는 방법으로 요가 수트라에 나오는 8단계 요가를 따른다고 하는데 8단계 요가는 제가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박티 요가. 이거는 박티는 헌신이란 뜻이에요. 헌신과 사랑을 통해 신과의 연결을 추구하는 요가. 그러니까 그 베다와 요가 수트라에 등장했던 수많은 신들. 그 신들과 자기 자신을 연결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베다 요가 수트라에 나왔던 그 인도 철학에서는 그 각각의 브라흐만이라고 하거든요. 신이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신과 다른 신들이 연결이 되는 영적인 교감을 좀 많이 하는 편이죠. 그게 박티 요가고 그다음에 다른 건 좀 넘어가고 만트라 요가는 특정 소리를 반복해서 정신을 집중시키는 요가인데 혹시 요가원에서 그런 거 해보셨어요? 옴 소리 내라고. 저는 요가원에서 하진 않고 예전에 작년에 그 명상 마을 이런 데 갔어요. 거기서 스님이랑 할 때 스님이 이제 그런 소리 내게 하고 자기 이름도 그런 식으로 말하게 하고 해가지고 저는 이제 내향인인데 그래서 내 이름을 립싱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작은 소리로 약간 이렇게 이름을 어떻게 얘기해 그렇게? 근데 그렇게 말하라고 그러니까 막 소리를 내는 그 과정에서 막 그런 말도 하고 그러니까 막 이런 것도 하고 자기 이름도 끝에 음을 그런 식으로 늘려서 해보고 이런 거를 해본 적이 있어요. 이 옴이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소리 중에서 무슨 진원을 가지고 있는 소리라고 여기 요가 철학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옴 모양 이렇게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게 불교에서도 사실은 되게 상징적인 건데 실제로 말할 때는 옴 이런 식으로 해요. 맞아. 앞에서 안에서부터 이렇게 단전에서 끌어올려가지고 그런 소리가 있어서 조금 정통적으로 수련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그거를 먼저 하고 명상하고 그 다음에 아사나를 시작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뭔가 그것만 해줘도 순식간에 그 현장이 된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몰입을 잘하시네요. 그리고 이제 탄트라 요가라는 게 있는데 혹시 이거 들어보셨어요? 탄트라 요가? 저는 못 들어봤어요. 저 이거 한두 번 들어봤는데 이게 되게 재밌어. 이게 신체적, 정신적 에너지를 통합하여 영적 변화를 추구하는 게 특징이고 내적 에너지를 활성해서 우주와의 통합을 경험한다라고 했는데 그 차크라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죠? 그 몸에는 인도 철학에서는 차크라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게 이 생식기부터 시작해갖고 1, 2, 3, 4, 5, 6, 7번까지 쭉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 선형적으로 열리는 건 아니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잘못 열리면 잡신 같은 게 들어온다라는 얘기도 있고 저는 가끔 그 원석
리딩 받으러 갈 때 그 힐러님이 어디가 지금 닫혀있다 이런 얘기 가끔 해주시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 받았던 거는 여기 목 쪽에 2번 차크라가 닫혀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닫혀있는 이유는 시기 질투가 많을 때 이게 여기가 닫혀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저의 어떤 마음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탄트라 요가에서 얘기하는 그 우주와의 통합 경험이 차크라랑 연결돼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현대에 오면서 약간 세속적으로 변했거든요. 그래서 이 차크라에서 제일 중요한 그 생식기 있는 데가 사실은 케겔 운동할 때 조여지는 그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잘 하면은 성욕이나 이런 것도 되게 좋아져서 그러니까 뭐 파트너랑 하든 혼자 하든 어쨌든 그런 성욕이 되게 좋아지면서 잘 이런 걸 그 자기 그 감각을 잘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예 그쪽으로 변형된 거를 제가 몇 번을 봤어요. 그래서 탄트라 요가가 조금 세속적으로 변하면 어떤 여성의 그런 성욕을 끌어올리는 그런 수련으로도 조금 하는 경우들을 제가 몇 번 봐서 이건 뭐지? 하고 되게 신기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그런 거 있으면은 들어봐요. 보세요. 들어봐요. 추천해 주시는 거예요? 좋고요. 꼭 뭐 나쁜 건 아닌 것 같고. 그렇죠. 되게 좋지. 왜냐하면 여성이 자신의 몸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거기 수련 차크라만 중에... 막 이렇게 커지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 차크라를 잡아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잡신붙지 그러면. 차크라는 선형적으로 열리는 못하고 건 죽은 아니지만 그런 잡신. 그치. 여기 차크라가 막 다 잡아먹고. 근데 그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요가를 하면 할수록 그런 자기 몸에 대한 탐색 같은 것도 좋아지는 경우들도 제가 종종 많이 봐서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현대 요가는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모든 요가들이 다 여기 들어가는데 아까 얘기했던 아시탄가 요가. 근데 이게 되게 특이한 게요. 정통적인 요가의 그런 철학을 가지고 오긴 했어요. 그리고 시퀀스가 똑같아.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통 아시탄가 베이직이라고 해서 일반 사람들이 수련하는 것은 그 풀 시퀀스에서 하프까지만 딱 해요. 그래서 나바사나라고 보트 자세 하고 바로 이제 뒤에 그 마무리 시퀀스로 넘어가는 게 보통 일반인들이 하는 거고 이게 그 마이솔이라는 클래스가 따로 있거든요. 이 마이솔이 뭐냐면 아시탄가를 만들었던 스승이 있는 인도의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게 되게 저는 그 요가할 때마다 항상 재밌는 게 이 스승과 제자의 사이가 되게 끈끈하다 보니까 약간 이게 계급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이솔에 가서 그 요가를 만들었던 사람한테 승인을 받아야지 어드밴스드 클래스를 지도할 수 있는 선생님의 자격이 주어져요. 그게 이제 전 세계 몇 명 안 돼요. 1000명이 안 되는 걸로 제가 본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몇 명인지 아세요? 3명. 우리나라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1000명이니까. 10명? 제가 알기로는 무려 52명이라고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되게 많네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가도 약간 경쟁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럼. 너무 열심히 해 다. 네, 그래서 중국에도 별로 없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어드밴스드 클래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자격증? 그치 어떻게 보면 서티피케이시니까. 그치 자격증이지. 그래서 그분들이 지도하시는 클래스를 다 마이솔이라고 통쳐요. 그래서 저희 집 근처에도 어드밴스드 선생님이 한 분 계신 거예요. 되게 흔하지 않은데 저희 집 근처에 한 분 계셔서 거기 나중에 마이솔을 한번 해보러 가야겠다. 근데 아직은 안 가보셨어요? 아직은 안 갔어요. 왜냐면은 이게 아시탄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같이 똑같은 시퀀스를 반복해야 돼요. 근데 이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시탄가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운동 요가이긴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면 저는 아직은 족한데 아직 그 매일매일 수련할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돼서 꼭 매일매일 해야 돼요. 거기는 그렇구나. 그래서 이거는 그 진도를 받아요. 내가 만약에 이 자세가 안 나오면 그 자세 전까지만 하게끔 선생님이 진도를 주시고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이에요. 마이솔은. 선생님이 앞에서 뭔가를 시연을 하고 데모를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 직접 그 시퀀스 종이 같은 걸 펼쳐놓고 자기가 하면은 선생님 오셔갖고 핸즈온만 해주시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요즘에 아시탄가가 좀 유행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좀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 아시탄가 사이사이에 비냐사라고 해서 차투랑가 단다로 넘어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 자세가 있어요. 이거를 사실은 비냐사라고 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서양식으로 바꿔서 어떤 흐름에 맞춰가지고 춤추듯이 요가하는 거를 비냐사 요가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비냐사 요가는 호흡과 이 아사나 자세가 딱딱 맞춰져서 흐르듯이 좀 진행이 돼서 서양에서 비냐사 잘하시는 분들 보면 진짜 춤추는 것처럼 곡선이 이렇게 되게 아름답게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시탄가는 어떻게 보면 되게 절제되고 되게 딱딱
딱딱하고 그런 느낌이 강해요. 그리고 스승의 권한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조금 꼰대 같은 그런 경향이 있는데 비냐사는 조금 자유롭죠. 왜냐면 노래도 이렇게 틀고 몸도 막 이렇게 꺾으면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현대무용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이 비냐사를 진짜 그 현대식으로 해석해가지고 K-팝이나 아니면은 팝송 같은 거로 틀어서 같이 노래를 틀면서 하는 요가가 있어요. 그거의 인사이드 플로우예요. 네,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할 때는 진짜 따라가기 제가 몸치여가지고 따라가기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근데 비냐사 자체가 일단은 하체 힘을 되게 많이 요구하는 거라서 인사이드 플로우는 초급자한테는 좀 적절하진 않은 것 같고 조금 요가를 그래도 1, 2년 해보신 분들이 해보시면 재밌어요. 근데 이것도 창시자가 독일 영주권이 있는 남자분이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 밑으로 도제식으로 이렇게 계급이 쫙 있어서 이게 왜냐면 저작권이거든요. 요가 아사나는. 근데 이거를 창시한 분의 저작권을 사오는 거라서 뭐 얼마를 주고 그 자격을 얻을 수 있고 그분만 수업을 티칭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이 좀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외국에서 되게 인기가 많대요. 왜냐면은 막 블랙핑크 노래 틀어놓고 막 하고 이러거든요. 상상이 안 돼요, 사실. 네, 노래 제가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집에서 유료 결제해서 몇 개 이렇게 계속 따라하는 것들이 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이제 밸런스 요가 얘기했잖아요. 그게 그 밸런스가 이건지 모르겠는데 핫 요가랑 똑같은 건데 비크람 요가라고 따로 있거든요. 네, 이 비크람이란 사람이 만든 요가예요. 그래서 핫 요가라고 해서 이거는 40도가 넘는 공간에서 이렇게 조금 밸런스 균형을 맞추는 하체 힘이 좀 많이 필요한 그런 동작들 아사나를 중심으로 하는 건데 비크람 요가도 시퀀스가 좀 비슷한 경향이 있고 이 비크람은 말이 많아서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어떤 놈인지 소개를 좀 해드릴 거고요. 조금 더 현대로 왔을 때는 플라잉 요가라는 게 있거든요. 해먹을 몸에 두르고 거기에서 거의 사지를 줄이 틀듯이 많이 봤어요. 네, 하는 건데 저는 이거 하다 보니까 플라잉 요가가 어깨를 많이 다쳐요. 왜요? 어깨 힘으로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코어를 써야 되는데 팔 힘이 없고 이러면 네. 근데 선생님들도 어깨를 많이 다쳐서 저는 한 2년 정도 하다가 난 이거 못 하겠다 하고 지금은 이제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로 하는 거는 이제 한국식 하타 요가 그리고 아시탄가 요가 그리고 비냐사 요 정도 저는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인요가라고 혹시 해보셨어요? 그거 해보지 않고 들어만 봤어요. 인요가가 있는데 인요가가 서양에서 출발했거든요. 그 명상 같은 거 아니에요? 인요가가 이제 가르치는 분들마다 조금 다르지만 제가 좋아하는 인요가는 부동 자세에서 머무르는 건데 하타 요가처럼 어려운 자세를 시키지 않고 몸에 힘을 다 뺀 채로 그냥 잠들어도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하고 나면 몸이 진짜 되게 많이 풀려요. 근데 그 인요가가 그렇게 나온 목적이 뭐냐면 미국에서 시작됐거든요. 그거는 되게 바쁜 현대인들이 잠시 조금 놓을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가 요가도 막 아시탄가나 하타 요가 할 때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걸 다 힘을 빼버리고 일부러 그냥 좀 잊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약간 테라피 같은 그런 느낌의 요가여서 저는 일주일에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죠. 요가 안 하는 날. 그런 날은 인요가를 해요. 근데 이제 카산드라라고 외국분인데 그분이 인요가 괜찮은 거를 좀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유튜버거든요. 그분 거 보면서 좀 자기 전에 하고 나면 정말 꿀잠을 자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자기 전에 활용해봐야겠어요. 제가 이따가 하나 링크 보내드릴게요. 좋아요. 그래서 저는 요가를 하면서 우울증도 치료가 됐지만 물론 약도 먹었지만 일단 명상에 되게 많이 관심이 생겼고 그리고 저는 종교와 비슷한 그런 영성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성당을 안 가다가 다시 가게 된 계기가 또 사실 이 요가 때문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지면서 내가 이런 종교 생활을 게을리하면 안 되겠다라는 게 오히려 더 많이 느껴져가지고 성당도 다시 다니고 이제 불교 철학도 공부하게 되고 그런 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영적 성장을 하다 보니까 조금 스트레스도 없어지고 그리고 자연과의 교감이 되게 중요해요. 사실 요가는. 그 그라운딩이라고 발을 제대로 땅에 딱 붙이고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한 그런 그 철학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게 제대로 되려면 허리가 꼿꼿하고 어깨가 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정신이 올바르다라고 보인다 하더라고요.
허리를 잘 펴고 어깨를 쫙 펴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근데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조금 세속적인 요가를 좀 경계하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요가가 성역이 아니다 보니 운동으로 접근하는 사람도 있다 보니 이제 다른 식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테라피 요가 같은 거는 지금 진짜 현대인들의 교정을 위한 그런 요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뭐 나쁘지는 않죠. 근데 이제 어떻게 접근하느냐의 차이기 때문에 나중에 요가를 하시면서 본인의 어떤 기준을 세우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 약간 궁금했던 거 있었는데 필라테스랑 요가는 관련이 있어요? 아, 필라테스와 요가는 사실 다른 운동이에요. 관련은 있어요? 요가의 장점과 헬스의 장점을 섞어놓은 게 필라테스로 알고 있고 필라테스라는 그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 재활 운동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병원 아니면 제가 알기로 교도소 막 이런 곳에서 시작을 했던 걸로 알아요. 그래서 대부분 그 필라테스는 그 기구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늘리는 동작 같은 거는 요가에서 아마 따왔을 거고 근데 거기서 이제 기구 사용하는 건지 아무래도 헬스 트레이닝 같은 데서 따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저도 필라테스도 꽤 오래 했었지만 그 필라테스도 좋기는 한데 저는 요가랑 필라테스는 저한테는 비교는 안 돼요. 요가가 맞아. 압도적으로 좋고 필라테스는 그 아까 우정이 별로 안 느는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되게 왜냐면 늘긴 느는데 안 느는 아예 안 느는 건 아닌데 좀 잘 모르겠어. 오래 했지만 그다지 느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잘 안 들어요. 전 지금도 그래요. 그게 이제 지금 설명한 수련과 수행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요가가 다른 운동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하거든요. 크게 욕심을 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욕심 내면 더 안 되고 오히려 다치기만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을 때 갑자기 어느 날 되더라고요. 그때 도라도 얘기했잖아요. 어떤 자세가 갑자기 됐다고. 맞아요. 근데 요가를 이제 뭐 저는 사실 되게 불순한 의도에서 하는 것 같은데 불순한 의도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성욕을 올리기 위해서 아니요 차크라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근데 그러니까 불순한 의도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진짜 저 아무 생각 없이 해요 요가를. 그러니까 요가는 저한테는 수련도 아니고 수행도 아니고 그냥 하는 거라서 예를 들면 농구는 너무 잘하고 싶거든요. 너무 빡쳐요. 농구는 하면 너무 재밌고 너무 빡쳐. 내가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 괴롭고 막 힘들어요. 근데 요가는 제가 아무런 욕심이 없고 그냥 가서 했다 하면 너무 뿌듯한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대단한 욕심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대단한 즐거움이 없을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냥 저한테는 그냥 하는 거 그게 수행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무 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자체가 그냥 되게 불순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나의 루틴을 그냥 잡아주기 위한 하나의 시간일 수도 있고. 아니, 그냥 수행 전혀 불순하지 않아요. 깨끗해 보이는데. 맞아요. 그래서 이게 딱히 동작에도 저는 욕심 없고 그리고 저희 요가 선생님이 저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은 뭐냐면 포기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면 제가 정말 요가 할 때 욕심이 없으니까 아이고 힘들어 내려와야지. 아기 자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도 자주 지적받았어요. 보름님은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말고 맨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정말로 그냥 어느 순간 동작이 그냥 되는 게 있어요. 제가 그때는 우르드바다누란가 그 영화 뭐죠? 엑소시스트 자세. 계단 내려가는 자세. 뭔지 알겠다. 네, 그 자세예요. 그게 어릴 땐 되게 잘 되는데 나이 맞아. 먹으면 안 돼. 어릴 때 그냥 그거 그냥 따라했었던 기억이 나. 종이처럼 이렇게 넘어가잖아.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성인 돼서 나 그래 이거 할 수 있지 했는데 안 올라가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허벅지 힘으로 쓰는 거다 보니까 그냥 어느 정도 잡으니까 되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말을 다 해주신 게 되게 신기한 게 그랬잖아요. 농구는 너무 재밌고 너무 빡친다고. 근데 요가가 불교 철학이랑도 만난다고 했잖아요. 그 붓다가 이야기하는 고통에 대한 가장 핵심이 뭐냐면 그 고통은 즐거움과 함께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없으려면 즐거움을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요가에서 지금 아무 생각 없이 한다 그랬잖아. 그 붓다의 이야기를 지금 실천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수행인 것 같거든요. 어떤 목표도 두지 않고 내가 이거 잘해야지 그런 욕심도 두지 않고 그냥 내가 이거 하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수련은
강해져야 된다라는 목표가 있대요. 규칙적으로 하지만 이제 강해져야 된다. 그래서 아시탄가를 매일매일 하는 것은 수련이자 수행이 될 수 있는 게 하기 싫어도 매일 해야 되는 건 수행인 거고 내가 이걸 매일매일 하면서 조금씩 강해지면은 그게 수련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구별하기는 어렵지만 수행과 수련은 같이 가야 한다라는 게 요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가에서는 요가 철학이랑 연결을 하자면 수련 없이는 수행이 어렵다라고 해요. 그래서 신체와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내면 탐구에 한계가 생길 수 있고 또 수행 없이는 수련이 제한적이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단순한 운동이나 기술에 그치게 되어서 요가의 본질인 깨달음과 멀어질 수 있다라는 게 두 번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서양에서 하는 요가들이 어떻게 보면 요가 철학을 굉장히 무시하고 아사나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이게 수행 없는 수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요가에 관련해서 조금 유명한 사람들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일단은 아시탄가라는 요가를 창시한 파타비 조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성추행범으로 유명해요. 오마이갓. 근데 이게 여기서 저도 되게 많이 현타가 오는 게 이게 요가가 핸즈온이라는 작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승이 남자일 경우에는 그 신체 접촉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혹시 선생님 그 남자 선생님한테 해보신 적 있어요? 요가 수강 해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여성 선생님. 저는 한 번 해본 적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느끼는 사람이 다르더라고. 그냥 이 사람이 핸즈온을 해주는 거구나 혹은 이게 저는 불쾌한 경험은 아니었거든요. 이 사람은 정말 핸즈온을 해주고, 근데 그것도 접촉 자체가 그렇게 가벼운 접촉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저 고관절이 되게 안 좋아갖고, 나비 자세가 진짜 안 돼요. 2년을 했는데도 이게 다리가 안 펴져. 이게 되게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고관절은 한 4, 5년 해야 교정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 고관절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잖아. 여기를 이렇게 핸즈온을 해주셨는데 그게 그렇게 불편하거나 불쾌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제자들이 이제 조금 불쾌해도 내가 잘못 알았나?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시탄가에서 이거를 창조를 한 사람이 이제 파타비 조이스라는 아주 그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러면 아시탄가 그 사람 만든 게 언제예요? 그거는? 1905년에 태어나서 1948년에 1948년에 아시탄가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현대무용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아마 제자들이 폭로를 했던 것 같아요. 아이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의 뒤를 이은 그 다음 사람이 누구냐면 샤라 조이스라는 사람이거든요. 이제 아들이죠. 근데 샤라 조이스가 인정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게 맞다. 근데 어떻게 알아, 아들이? 너무 증거 자료가 많았어. 그 핸즈온 해줄 때 어떤 비디오 촬영된 것도 있었고, 또 피해자가 또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샤라 조이스가 인정을 하면서 그래도 저 아들은 아빠보단 낫다. 약간 이런 분위기가 좀 있어가지고 그 얘기가 조금 묻혔어요. 그리고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얘기가 나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샤라 조이스가 그 이후에 아시탄가를 계속 계승을 하면서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재벌과 상속되는 것처럼 아들한테 온 거잖아요. 근데 샤라 조이스가 그 다음 후계자를 만들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에 타계했거든요. 등산하다가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지금 아시탄가에 약간 혼란이 있는 게 그 다음 후계자가 아직 없어가지고 그러면 어드밴스드 그 서티피케이션을 누가 줄 것인가에 자격증 대한 누구한테 받아야 큰일 났네요. 네, 그거에 대한 약간 중요한데. 혼란이 있고 아직은 그게 지금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알고 있어요. 이참에 없어지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치, 그게 뭐라고.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정통적인 거는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규율이 또 중요하다 보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샤라 조이스 너무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좀 그때 요가계에서 큰 충격에 빠졌어요. 그게 얼마 안 됐어요. 2, 3개월 됐나? 진짜 네. 얼마 안 됐네. 요가계. 근데 그게 요가계. 이제 스레드에서 어떤 분들이 막 글을 올렸는데 어떤 이제 관종분들이
샤라 조이스 저렇게 운동만 하다가 요가만 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거면은 요가가 운동 별로 안 된다는 거 증명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샤라 조이스는 제가 봤을 때 심장마비가 올 법한 게 4시간밖에 안 잤고 진짜 잠을 줄여가면서 일을 했던 사람이라서 심장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었어요. 몇 살에 죽은 거예요? 아직 젊은 50대였어요. 아직 젊네. 그러니까 되게 창창할 때였고 작년에도 한국에 와서 이렇게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이렇게 와서 이제 아시탄가 마이솔 수업을 한번 같이 하는데 어떤 호텔의 지하를 빌리면 정말 300명이 넘는 아시탄기들이 거기서 다 똑같은 자세를 하고 있거든요. 우와. 되게 진풍경이었어요. 근데 당분간은 이제 그런 거 볼 일이 없겠죠. 그리고 비슷한 그런 업적을 가지고 있는 비크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그 네. 혹시 비크람 씨 발제 이러셔도 되는 겁니까? 네, 제가 이제 발제에다가 비크람 땡땡놈이라고 이걸 써놨는데 이분에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에 있거든요. 비크람이라고 치면은 보실 수가 있어요. 제목이 아예 비크람이에요? 비크람 뭐 땡땡 어쩌고였어요. 근데 저도 요가 관련된 다큐를 보려고 찾아보다가 본 건데 굳이 몰라도 될 사실을 제가 알아버린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근데 요가 그루의 두 얼굴. 맞아요. 네. 이 사람은 미국에서 활동하던 사람이고 정통 요가의 시퀀스를 가지고 와서 만든 건데 미국에서 이제 약간 다이어트 목적으로 40도 이상의 그런 데워진 곳에서 사람들한테 수련을 시키면서 근데 솔직히 40도에서 그렇게 수련하면은 살 빠지지 않나? 빠질 수밖에 없지 않나? 숨이 근데 쉬어지나? 근데 그래서 이제 막 정말 고도 비반이었던 사람들이 정상 체중으로 이런 사람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비크람이 두 얼굴이라고 하는 게 제자들한테 진짜 잘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약간 호랑이 선생님이었다고 하는데 이제 여성들을 이거는 그냥 핸즈온하다 성추행한 그런 느낌이 아니고 정말 여성들을 자기 침대로 불러서 성폭행을 한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재판이 몇 번이 진행이 됐고 지금은 미국을 떠나서 어딘가에 있는지 아무도 몰라. 근데 살아있고 지금도 이제 돌아다니면서 자기 그 한요가 그거 팔아먹으면서 살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큐멘터리에 보면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인도. 인도 사람이에요? 원래는 인도 사람이고 미국에 와서 활동을 한 거죠. 근데 그 시퀀스를 만든 것도 저작권 관련 문제도 되게 많았어요. 원래 인도에서 하는 요가 그냥 다 짜집게 한 건데 무슨 자기 거냐고 얘기를 하고 다니냐. 그래서 핫 요가라고 하는 그 요가원을 차리면서 저작권료를 꼬박꼬박 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돈이 진짜 많대요. 그래서 그 부인한테도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부인이 나는 그런 거 모른다. 뭐 성폭행 이런 거 뭔지 모른다. 그리고 뭐 있었으면 그 여자가 잘못했지. 약간 그 전형적인 그런 말로 하더라고. 그래서 돈 때문인. 저는 사실 저희 요가원에도 한 요가를 가끔 했었는데 그냥 하기 싫더라고. 그 새끼가 만들어 놓은 거 요가라고 하고 싶지도 않아.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아시탄가도 그런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정말 차원이 달라. 비크람은 정말 인간 말종 쓰레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아직도 돌아다니지 하는 느낌이었어요. 걔는 죽었잖아. 이미 죽었잖아. 아들도 죽고. 그냥 업보 받은 느낌이지. 아들이 그렇게 일찍 죽었으니. 근데 그럼 요가원에서 한요가를 할 때는 어떻게 40도 맞춰요? 지금 그냥 우리나라에서 하는 한요가는 이름만 핫 요가인 거고 그렇게 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래요? 예, 옛날에 한참 유행했을 때 비크람 요가가 유행했을 때는 그거 우리나라에 가져오신 유행시킨 분이 옥주현 씨예요. 그때는 좀 그렇게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배워서. 지금은 그냥 말만 한 요가예요? 그냥 나만 핫해지는 거야? 심지어 겨울에는 핫해지지도 않아. 그러면 그냥 의미가 없네 별로? 나만 핫해지는 거야? 차크라를 많이 단련시키고 가야겠네. 나는 당연히 핫하게 하는 줄 알았어. 지금도. 그러니까 나 히터트나 이러고 있었어. 근데 원래 요가원이 조금 따뜻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너무 이렇게 차가운 바닥에서 하면은 몸이 굳어가지고 근육이 놀라서 다치거든요. 저 그래서 이번 여름에 너무 힘들었어요. 왜? 이번 여름 진짜 더웠잖아요. 근데 에어컨을 안 틀어? 그러니까 앞뒤로만 틀고 수련 중에는 끄는 거예요. 근데 너무 더웠으니까 이번 여름이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핫 동작하다 에어컨 좀 켜주세요 이랬는데 정말 조금만 켜주고 다시 끄셨어. 맞아. 안 트는 곳들도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요기로 유명하신 분은 이게 다 적다 보니까 다 남자들이네. 그러니까 여자가 없네. 한주윤 선생님이에요. 근데 원래 인도에서 전통적으로 요가는 남자만 했어요. 맞아요. 원래가 그렇고. 태권도 같은 느낌? 그래서 남자 구루가 많을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에서는 한주윤 선생님이
제주도에서 이제 K 핫타를 유행시키면서 대열풍을 거의 몰고 온 느낌인데. 그분은 저도 들어봤어요. 네. 이효리 씨의 스승으로 알려져 있죠. 네. 실제로 요가 하시는 거 보면 몸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되지 할 정도로 엄청 유연하시고 힘도 되게 좋으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분을 정확히 몰랐는데 이번에 저도 조사하면서 좀 알았거든요. 이분이 전생의 기억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영적으로 이분이 뭔가 체험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따르는 분들도 좀 많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자신이 전생에서 히말라야에서 요가를 수행했다는 그런 특별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라는 인터뷰가 있었고 그때 기억을 통해서 부동으로 머무는 하타 시퀀스를 만드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에 가면은 한준 요가원을 찾으시는 요기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들은 바로는 어떤 날은 평범하게 하지만 어떤 날은 1시간 동안 머리서기를 한대요. 그래서 그걸 체험하신 분들이 이딴 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과 한번 해보니까 느낌이 다르다라고 하는 두 부류로 나뉘거든요. 근데 이제 후자로 느끼시는 분들은 이제 한준식의 요가를 엄청 찬양하고 좋아하는 편이신 것 같더라고요. 저희 요가원에 제가 가장 자주 듣고 좋아하는 선생님이 그분의 수업을 뭐 제자라고 해야 되나? 뭐 계속 들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제주도에 가셔서 그거를 듣고 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뭐 그분의 제자여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달라요. 저희 그 요가원의 그 선생님의 수업이 저희 요가원 선생님들이 그래도 여러 분이 계신데 그분 수업을 들으면 플로우를 확실히 이해하고 있고 이거는 의도가 있는 플로우다. 약간 그 안성재처럼 의도가 있는 플로우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근데 맞아. 그게 다른 요가 선생님들하고 비교가 돼요. 그래서 오히려 좀 안 좋은 것도 있어. 다른 요가 선생님 수업을 못 들어. 근데 그거는 이제 한준 선생님한테 배운 것보다 일주일에 한 번씩 어딘 가서 수련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 것 같아. 맞아요. 그래서 아마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저는 며칠 전에 강아지 미용시키면서 저희 그 언니네 샵 근처에 있는 요가원이 무료 체험이 하나 있길래 갔는데 내가 이 수업을 무료로 들어도 되나? 할 정도로 너무 좋은 하타 요가 시퀀스인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선생님한테 인사드리면서 나왔는데, 제가 2월달, 1월달, 2월달에 외국으로 수련하러 가서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잘 가르치는 이유가 있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사들도 잘 가르치시는 분들은 자기 수련을 하시는 분들이고, 맞아. 그걸 안 하시는 분들은 계속 똑같은 반복적인 시퀀스만 하시더라고요. 근데 반복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시퀀스가 흐름이라는 게 잘 안 보이는 느낌, 끊겨요. 뭔지 알아. 그러니까 여기를 풀었으면은 여기를 쓰는 걸 해야 되는데 다른 데를 쓰는 거지. 근데 그게 사실 저도 몰랐을 것 같은데 이분이 그렇게 하니까 안 그러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 단점이야. 왜 이렇게 잘해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K 하타라고 이걸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머무를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지.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그거는 우리나라에서만 그 사람이 유독 그러는 거구나. 네. 다른 나라에서는 안 그렇대요. 그 머무는 동작을 오래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그렇고 저도 하타 요가 집에서 할 때 그 부장가서나 막 15분씩 하고 머리석이 5분씩 하고 하긴 하거든요. 근데 1시간은 저도 진짜 못할 것 같은 거예요. 1시간은 그쵸. 1시간은 어떻게 하지? 차원이 다르지. 근데 이게 제가 요가 철학, 그 불교 철학을 공부하면서 좀 알게 된 건데 이게 중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1시간 동안, 물론 난 1시간을 못하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10분을 머리서기를 하다가 싫고 내려오고 싶잖아요. 그러면 당장 내려오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지금 싫고 힘들구나라는 걸 바라보는 연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K하타 그 부동으로 머무는 자세들은 어떻게 보면 수련보다는 수행으로 접근하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드는 것 같아요. 그게 조금 다른 점이다. 그래서 엊그제 이제 새해 첫 요가라고 그분 수업을 제가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처음이라고 이제 보이차를 이제 갖고 오셔서 그냥 나눠주셨어요. 요가 다 하고 나서. 그러면서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그냥 담소를 살짝 나누는데 어떤 분은 자기는 하타가 너무 힘들고 빈야사나 아시탄가가 훨씬 좋대요. 그러니까 왜냐면 하타는 한 자세에서 오래 머물러야 되는데 자기는 그게 너무 힘들대요. 근데 저는 하타가 훨씬 낫고 아시탄가랑 빈야사가 더 힘들거든요. 왜냐면 어려운 동작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그게 사람마다 진짜 머무르는 게 되게 힘든 사람이 있고 그게 오히려 되게 뭔가 여기서 머무는 게 하나가 열리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것도 사람마다 되게 많이 그 차이가 있구나 이런 것도 좀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그 머무름이 되려면 근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랑 상관이 없어요? 네, 진짜 수행이라서. 예를 들면 이 부장가사나로 이렇게 머무르면 허리가 약간 이렇게 부담이 오기는 해요. 근데 그게 당연히 너무 무리가 될 정도로 하면 안 되지만 어느 순간 됐을 때는 그걸 머무르고 있으면 감각이 계속 달라지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걸 이제 요가에서는 척추각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각성이라는 말을 써요. 이게 후굴이라고 하는 건 몸을 뒤로 빼는 게 후굴이잖아요. 앞으로 하는 게 전굴이고. 근데 후굴이 보통 일반 사람들이 후굴을 할 일이 없잖아요. 그치, 우리가 누가 그러고 다녀. 우리는 항상 이렇게 몸이 앞으로 굽혀져 있으니까. 근데 원래 인간은 태어날 때 그게 가능하도록 태어났는데 그게 굳은 거래요. 그래서 이제 후구를 연습을 하면서 그때 원래 상태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는 건데 이거 부장가사나 같은 걸 오래 하다 보면은 갑자기 저도 그런 걸 자주 느끼는데 척추 꼬리뼈부터 목까지 뭐가 쫙 뚫리는 느낌이 들어요. 그게 척추 각성이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면 되게 시원해. 서브스턴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게 이제 하타 요가이긴 한데, 근데 또 반대로 아시탄가에서 그럼 수행이 뭐냐라고 하면 아시탄가는 맨날 똑같은 걸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자세가 있어. 근데 그 자세를 10년을 기다려야 할 수 있어. 너무 내 몸은 준비가 돼서 지금도 할 수 있지만 선생님이 진도를 안 주시는 거야. 그럼 10년 있다가 강산 변할 때쯤 그 자세를 겨우 도전해 볼 수가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수행인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 좀 극단적으로는 아시탄가랑 하타를 해서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시탄가 할 때는 맨날 똑같은 걸 하는 거를 배우고 하타 할 때는 부동으로 머무는 걸 배우고 이렇게. 그러면 요가원 선택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우정은 만약에 요가원 다니게 된다면 어떤 요가원 가고 싶어요? 일단은 제가 완전 생쳐 보니까 잘 봐주시는 데를 어려운 걸 하는 데보다는 좀 잘 봐주시는 곳을 가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아는 게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그거 되게 중요해요. 근데 제가 똑같은 곳을 2년을 다니다 보니까 나중에 선생님들이 신규 회원들한테 많이 관심 가지잖아요. 핸즈온도 그렇고. 그러니까 관심 바뀌었거든요, 제가. 최근에 되게 잘 가르치시는 선생님한테 집중반 수업을 들으러 갔는데 선생님 제 몸을 보더니 이게 안 될 몸이 아닌데 선생님한테 관심을 덜 받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 눈 학생이다. 관심을 덜 받은 것 같아. 약간 영업용 멘트를 그 다음에 이제 해주셨는데 나한테 오면 주 2회만 해도 충분히 달라진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 웃긴다. 관심을 덜 받는 근데 약간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예전에 잠깐 한 2달 요가 했을 때는 그게 되게 이렇게 주민 대상으로 하는 저렴한 수업이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지 잘 안 봐주셨어요. 그래서 더 내가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잘 봐주시면 좀 다를 수도 있겠다 싶긴 하네요. 도라는 어때요? 저는 그 영화 기생충에 보면 모든 것이 다 추천 시스템 아닙니까? 저도 이제 왜냐면 요가원이라는 데는 가본 사람이 아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왜냐면 저도 그렇게 지식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그냥 그 주위에 요가 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추천받아서 왜냐면 이미 그 친구가 추천해주는 곳에 제가 다니고 있는데 그 친구는 또 그곳에 뭐 2년인가 다녀서 또 동네에 다른 곳을 뚫었어요. 그래서 또 거기로 오라고 지금 이제 막 하고 있어서 한동안은 추천으로 가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일단은 모든 운동은 가까운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가까운 곳에 그냥 저도 지금 사실 요가원에 그 선생님 말고 다른 분들만 계신다면은 안 갈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어쨌든 내가 맞는 선생님이 있다면 그곳에서 어쨌든 좀 다녀보고 또 새로운 곳 탐색해보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맞아요. 보름은 어떤 선택을 하세요? 저도 일단 요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데를 가시라고 하고 다양한 걸 하시다가 이제 체력이 조금 늘다 보면은 거기에 난도가 자신과 맞지 않다는 시점이 분명히 올 거예요. 제가 그래서 최근에 이제 관뒀거든요. 다른 데를 지금
탐색을 하고 있는데, 근데 거리, 뭐 가격, 맞아. 시간까지 다 보려니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맞아. 네, 그래서 지금 그냥 협의를 한 게 집중반을 한 달에 한 2-3번 가고, 근데 집에서 거기서 배운 걸 연습을 하자. 그 요즘, 집중반은 다른 곳이에요? 네, 좀 멀어요. 뭐 한 30분 지하철 타고 가야 되고 30분 버스 타고 가야 되고 뭐 이런 곳들이라서 매일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곳이에요. 요가원마다 난이도가 많이 달라요? 네, 일단은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 곳은 신규 회원이 많기 때문에 신규 회원 난도에 맞춰서 수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또 고인물들만 가는 요가원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 가면은 이제 다르죠. 동네마다 있더라고요. 유명한 곳이. 자, 그래서 제가 요가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그 요가 에세이를 몇 개만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일단 재밌게 읽은 것은 아무튼 요가라고 알아요. 네, 박상원 선생님이 쓰신 건데 이분이야말로 진짜 제가 봤을 땐 세속적인 요가 선생님 느낌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인스타도 되게 열심히 하시는데 광고를 일절 안 받으세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아무튼 요가 저는 좀 재밌게 봤고, 그리고 요가 철학에 대해서 약간 찍먹하시고 싶으면 나는 왜 요가를 하는가. 네, 요것도 괜찮은 에세이라서 2개를 같이 추천을 드리고. 그건 어느 분이 쓴 거예요? 외국 분이세요. 네. 너무 나는 왜 요가를 하는가. 그리고 좀 요가에서 해부학적인 거나 아사나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시다면 요가 디피카, 요가 아나토미, 이거는 이제 요가를 조금 깊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 아무튼 요가를 제가 보면서 알게 된 사실들 중에서 요가 철학 관련된 그 8가지 단계, 이게 저는 되게 아무튼 요가 보면서 좀 재밌었거든요. 이 단계를 하나하나씩 소개해드리고 마무리를 좀 해보고 싶은데, 첫 번째가 야마, 이게 도덕적 규범이에요. 그래서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할 도덕적인 규범을 가르치는 것이 이 첫 번째 단계이고, 여기에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2번째가 니야마, 이거는 개인 수행인데 개인의 내면을 정화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수행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3번째가 아사나, 이 아사나는 아까 자세라고 말씀드렸고, 몸의 유연성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하는 다양한 자세. 그리고 4번째가 프라나야마, 이게 호흡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고 에너지를 조절하는 수행 방법. 그리고 5번째가 프라티야하라라는 감각의 수축. 이건 외부 감각 자극부터 마음을 돌려서 내면으로 집중하는 약간 명상과 같은 거. 그리고 6번째 단계가 다라나 집중. 이 다라나는 한 가지 대상에 마음을 집중하는 수행법. 7번째가 디아나. 이건 명상이거든요. 고요하게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진리를 깨달는 것을 목표로 하고, 마지막이 사마디인데 이제 삼매경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게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사마디는 최고의 경지, 모든 생각과 감정을 초월해서 절대적인 평화와 행복을 경험하는 상태. 그래서 요가를 하시다 보면 이 8단계를 느끼실 수가 있다라는 거. 제가 우정한테 질문을 몇 개를 받았어요. 그 중에서 아로마는 왜 해요? 라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궁금했어요. 이게 요가가 감각이 되게 예민해지는, 그 세포가 몇 개가 있다더라? 100만 개? 우리 몸에 세포가 100만 개가 넘게 있다는데 이 세포들을 다 하나씩 자극을 하면서 감각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요즘에 이제 붉은 고기 안 먹는 이유도 누른내를 너무 좀 많이 느껴갖고 안 먹는 건데,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요가에서는 냄새뿐만이 아니고 다 이 오감을 연결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시각은 드리시티라고 해서 하타요가 할 때 눈을 감아버리거나 아니면 아시탄가 할 때는 바라보는 그 시점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거를 반드시 지켜야지 이 몸의 정렬이 맞춰지고, 그리고 촉각으로는 그라운딩이라고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발이 딱 땅에 잘 붙어야 하는 그 느낌, 그거를 꼭 지키면서 자세 아사나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후각으로는 말씀드렸던 그런 아로마, 그래서 아로마 테라피가 요가를 하시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또 그쪽으로 배우게 되시더라고요. 그 냄새마다 나한테 느껴지는 감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사나 이거를 할 때 잘 어울리는 그 아로마가 또 따로 있고, 인요가를 할 때 잘 어울리는 이런 게 또 다 정해져 있다라고 해서 그거를 공부하면은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차크라랑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이 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미각으로는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요가 하시는 분들이 채식을 많이 하는 이유도 약간 그것 때문도 있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인도 철학에서는 살생했을 때 그 육고기를 먹었을 때 내 영혼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좀 자세가 좀 잘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루들은 거의 채식을
하세요. 제가 좋아하는 요가 선생님들도 채식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청각으로는 싱잉볼 테라피도 같이 하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오감들을 다 자극할 수 있는 다른 다양한 수행법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아로마도 그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알아합니다. 요가를 오래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몸이 너무 유연하거나 너무 잘하시는 분들은 오래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잘 안 돼도 그냥 하고 나면 기분이 좋으니까 하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좀 오래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수행적인 영역을 조금 깨닫는 분들이 오래 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근데 아사나에 너무 집착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재미없어 하고 안 하시는 경우들이 주변에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인상 깊었던 게 제 또 다른 친구가 자기는 요가를 하는 이유가 요가를 하면 생리통이 없어져서 그냥 한다. 그것도 맞아요. 그런 순환 얘기도 때문에 하더라고요. 저는 수족냉증이 없어졌어요. 혈이 빨리 도니까 그런 것도 좋아지긴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듣고 보니까 어때요? 저 도라는 이미 요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본격적인 영업을 했는데 우정 어떻게 해보실 생각이 있으신지. 이랬는데 없어요. 저는 태권도를 열심히 하겠어요. 저는 주변에 요가 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주변에 다 에코페미니스트들이 많아가지고 연결돼 있어요, 다. 네, 요가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서 사실 언제든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좀 있는데 저한테는 약간 오히려 진입장벽이 조금 있거든요. 약간 어디서부터 어떻게 요가원을 뭘 고르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전혀 정보가 없으니까. 근데 오늘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보니까 진짜 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태권도랑 같이 해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맞아요. 느낌도 들고, 그리고 3kg 그 근육이 늘었다는 것도 너무 혹하고 근육 욕심. 싶네요. 네, 맞아요. 그 에코페미니스트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자연과 교감하는 걸 되게 중점적으로 여기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 수련하러 가면은 이제 땅 밟고 요가하고 그런 것도 많이 하신다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해보고 싶은데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요가원과 지립해서 수련을 하지만 가끔 시간이 되면 이제 그 친정집이 약간 그런 자연과 같이 하는 데라서 그럴 때 요가하면 되게 도움 많이 되더라고요. 몸에 좋더라고요. 저는 그 얼마 전에 트위터에서 이 트윗을 보고 되게 좋았는데 뭐냐면 건강해지려고 운동을 하니까 힘든 거야. 나처럼 킬러가 되려고 수련을 해봐. 이런 트위터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수행과 수련 얘기를 좀 했지만 이 트윗이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요가 할 때도 저는 나는 킬러가 되려고 하는 거야 이런 생각하면서 버틸 때 있거든요. 약간 그래서 그냥 되게 어떤 운동이든, 그러니까 요가든, 뭐, 그 태권도든, 아니면 뭐 수영이든 할 때, 일단은 저는 뭐 다른 생각보다는 재밌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느끼고요. 그 재미라는 게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올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이렇게 킬러가 되려고 생각하는 것도 저는 되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아사나를 하면서, 사바 아사나를 하면서. 사바 아사나는 마지막에 이제 명상 자세, 송장 자세인데, 그때 정말 온몸의 세포들이 조금 잘 느껴지는 거라서 자기 몸에 더 지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가장 힘들어요, 사바아사나가. 잡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듣보영화 인스타그램 아이디입니다. db.movies db.movies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우리 요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 다음 주부터는 또 새로운 영화가 시작이 되는데요. 다음 주 영화 뭘까요? 다음 주 영화는 지금 한창 상영 중이려나? 내려왔을 것 중이죠. 같은데. 아직 하고 아니에요. 있어요. 아직 잘 될 것 같아요. 이거 방송 나갈 때도 하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더 폴이라는 영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폴로 재밌는 이야기 또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